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사이 당진시청 의회 사무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사무국 직원 가족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직원이 지난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의심 증세를 보인 점으로 미뤄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건물은 임시 폐쇄됐고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당진시 의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21일 예정된 2021년 본예산 의결은 자가격리가 끝나는 29일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 대기와 토양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태안읍과 근흥면 40개 지점에서 대기와 토양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지점 대기에서 섬유상 물질이 검출됐으나 농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토양에서는 성면 관련 성분 6종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성면 폐광산 주변 등 성면 분포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각종 개발 행위를 할 때 환경과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 함께 보시죠. 충남도 산하 22개 공공기관이 오는 2024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목표율을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202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요. 도는 지난 18일 제4차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성과와 함께 2021년 업무 계획을 보고한 뒤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양승조 지사와 공공기관장들은 지난 7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신규 채용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하는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연도별 채용 목표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인재란 도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대전, 세종, 충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연도별 채용 목표율은 2021년 20%, 2022년 25%, 2023년 32%에 이어 2024년부터는 최대 40% 내에서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 연구직 등 전문직과 비정규직은 제외됩니다. 22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총 2,500여 명으로 4개 의료원과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 등을 제외해도 그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역 출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와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202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반영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도는 지난해 10월 노정간담회에서 노조 측이 제안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가급적 2021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지난해에 이어 지속가능발전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당진시 이동원 지속가능협력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 지속가능협력팀장 이동원입니다. 네,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2020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에서 우리 시가 2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에서 SDGs를 중심으로 협치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자라는 주제로 참여하여 우수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은
전국의 33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심사, 11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회와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 11월에 약식으로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건데요. 당진시가 올해는 어떤 부분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건가요? 네, 우리 시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탄탄한 협치 구조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회의 운영, 시민이 기획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민주도형 실천사업의 추진, 시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핵심 의제, 지역의 특성을 살린 RG하지와 시민지속가능발전소 등의 시책 추진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도 선도 지자체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내년도의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정의 여러 부서 간의 협업을 확대하고 시민 여러분과도 협치의 거버넌스를 더욱 탄탄히 만들어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가 시민의 일상 속에서 보다 체감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 강사 양성, 사회단체나 읍면동 공동체 조직과 함께하는 민간협치형 실천사업, 청소년 RG하지와 지속가능 발전소,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같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세계지방정부연합 등 국내외 네트워크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책개발 워크숍과 토론회, 전국 단위의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장서 만들어가는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당진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분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이 세상은 더 이상은 나만 잘 살자는 성장과 속도 중심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공동의 실천과 협력이 생활화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마스크와 체온계가 아닌 친구와 함께하는 일상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당진시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시민 참여형 실천 사업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이동원 지속가능협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논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녹색 신호에 정상 주행 중인데요. 좌측에서 진행해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교차로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인데요.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교차로입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들이 들고 나는 복잡한 공간인데요. 그만큼 운전자의 신호 준수가 중요합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아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차로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요. 적색 신호의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나갔을 무렵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없거나 안전이 확인될 경우에만 진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0월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오토바이와 부딪혀 넘어집니다.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다 사고를 냈는데요.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신호를 어기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더라도 길을 건너기 전에는 좌우로 자동차가 오는지 살핀 후 건너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요즘 서산에서는 밤 9시 야식 타임 이어가기 도전이 인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야식을 시켜 먹은 후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인데요. 첫 주자로 나선 맹정호 서산시장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서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제88주년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예산군이 주최하고 매헌 사랑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는데요. 12월 19일은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작업장에서 25살의 나이로 순국한 날로 윤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추모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온라인 팜투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팜투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농가 갤러리에 게시된 청양 지역 사진과 동영상 등을 감상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되는데요.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농산물과 컬러링북, 농장 안내장 등으로 구성된 힐링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안에서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운영됩니다. 그동안 신호등이나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기도 했는데요. 태안군은 읍내 주요 교차로 10곳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내륙 등 전국 곳곳에 내려진 한파특보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전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에는 영하권에서 출발하겠는데요. 청양 영하 5도, 홍성 영하 4도, 당진은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8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릅니다. 청양 7도, 그 밖의 지역은 8도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밤이 가장 길다는 겨울의 절기 동지를 지났지만 기온은 더 회복되면서 영상권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는데요. 목요일 오전 한때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리는 양은 5mm로 적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당진시의회 직원과 가족, 또 나음교회 관련 N차 전파까지 타 지역을 오가면서 감염된 사례가 지역 내에서 재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전후해서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번 연말 다소 답답하시더라도 지역 간 이동은 가급적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